$1에 대한 그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림에 흰색이 유가, 파란색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인데요. 보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8주 연속 주간 기준 올라오고 있고 유가까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물가를 약간씩 올릴 요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뭐 데이터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씩 그 금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다만 이제 9월 달 금리 인상은 아니고 9월은 동결하는 걸로 가고 그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정모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나오고 있는 점투표 때 진짜 11월치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이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유가, 달러, 금리는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두 번째 그림은요. 지금 보시는 똑같은 건데 WTI가 지금 9일째 올라갔어요. 9일째. 물론 하락이 성승이 멈췄죠. 멈췄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참고로 브렌트는 거의 90을 넘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항공주가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요. 델타 항공이 9.26% 빠졌고,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1%, 유나이티드가 12%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항공주 여행 때문에 올라갈 하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즉각적으로 주가 빠지는 게 바로 항공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똑같이 10년물이 여기 이겁니다, 이거. 네. 이게 딱 요거죠. 이거 10년물이 딱 선을 긋게 되면 4.3이죠. 맞는데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또 달러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졌고, 이게 딱 되면 뭐가 되냐? 추가 금리가 같이 커질 걸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나왔던 지표인데 ISM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어제 나왔던 게 헤드라인이 54.5였어요. 네. 커진 거죠. 아마 6개월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뭐 고용이라든지 신규 주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프라이스 페이드라고 하는 이거를 지출, 지불 지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지출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생산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커지면 이게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굉장히 나중에 어떤 물가 높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58.9입니다. 많이 커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물가를 올린 촉진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요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ISM에서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가 올라가면, 이게 움직이면 미리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먼저 올라가면 CPI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먼저 빠지면 CPI가 빠지는데, 물론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있는데 항상 물가에 선행하는 게 바로 이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움직이면 아까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를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가 지금의 우려이고 걱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또 빠지면 좋은데, 잘못하면 유가가 계속 머물고 있고 충분히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비용이 커지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면서 의외로 또 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약간 장을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보고 있는 금리 결정을 보시게 되면, 금리 전망이죠. 딱 보시면요. 11월 1일 날 금리 결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5.5, 5.75가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이게 보시면 한 달 전에 28.6%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 30%까지 올라갔고 40% 올라오는 모습 보여줘갖고 금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보다는 점점 더 커지면 인상도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안 할 걸로 봅니다만, 또 많은 리가에서 IB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금리 추가인 금리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고, 이건 여러분 다 CME 패드 어출이니까요. CME 가서 보시면서 한번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게 만약에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이제 빅스가 오늘 아마 14.9인가 할 거예요.
10원 가고 있죠? 보시면 2년 내에 거의 최저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 이상 움직인 게 1월 6일과 2월 21일인데요. 오래됐죠. 1월 6일 날 2.28% 올라간 것.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2%가 빠진 거. 이게 다였어요. 2% 이상의 움직임이 보인 것은 딱 두 번. 그리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없으니까 아마 이 기억도 가물가물 하겠죠. 연초 얘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굉장히 조용한 얌전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되게 얌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얌전한 빅스도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기사가 아니고 경제 기사가 아니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하루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장되고 있는데 학교가 다시 학교로 가면서 많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증가하는 거는 약 16% 증가하고 있는데 16%라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통계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한국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걸려도 뭐 감기인가 하고 집에 치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통계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월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 나오죠? 코비드 스파이크 했다는 거.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뭐 화이자부터 모더나까지 약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부터 가을에 다시 한번 접종이 한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맞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솔직히 코로나 걸린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실제 이제 등록을 해서 집계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집계 안 할 것 같아. 그냥 개인 젊은 분들이 다니지 않을까? 정모 씨 혹시 친구분 중에 그냥 뭐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는 예. 그리고 걸리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못 봤다고요? 네, 국내에서는. 혹시 두 번 걸린 분 맞습니까? 두 번 걸린 분? 아, 두 번 걸리는 사람들 봤습니다. 혹시 세 번은요? 세 번까지는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번 걸려봤지만 이거 진짜 엄청난 병이고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다시 물론 과거처럼 번지지 않겠지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차피나 걸려도 그냥 감기로 취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BA 뭐 2862 이 변인데 이거에 대한 약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사실 화이자 모더나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아마 이번에 다시 한번 접종하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야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인데요. 바로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세 가지 이유. 주식이 올라갈 만한 세 가지 이유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인데요. 9월은 폭망. 그런데 10월과 11월, 12월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던 거. 예, 좋죠? 통계상. 연말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62년 동안 통계니까요.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죠? 첫 번째 통계였습니다.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평균 3년 평균 위로 올라가면 8.6% 올라갔다는 거. 10년물이 3년 평균 아래로 빠지면 똑같이 10.6%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8.6%, 10.6% 나왔기 때문에 10.6이나 8.6이나 거의 똑같이 올라간 거죠. 중요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죠. 그 다음에 평균 10년물이 3년 평균 위에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 8.2%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3년 평균 위에서 떨어질 때 10.4%.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물론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다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더 밑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3년 평균 밑에서 올라갈 때 18.7% 올라간 거죠. 1년 뒤 주가가 지수가 그 다음에 3년 평균 밑에서 또 떨어질 때 8.8%. 그러니까 오히려 급락을 하게 되면 별로 못 갑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빠지다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갔기 때문에 10년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이게 보통 이제 올라가면 장이 빠지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신물이 빠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 경기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경기가 반영되려고 그러면 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비타 서버라 마리아.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서버라 마리아를 얘기했더니 서버란 말이야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서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말에 있지 않습니까? 서버란 말이야. 서버라고 하는 뜻 있잖아요. 혹시 정모 씨 이해했어요? 제 말을? 예, 서버란 말이야? 이해했습니다. 예.
서보란 마리아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셔갖고 뭘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이 서보라 마리안이었다. 예. 정확히 한번 정모 씨가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사비타 서보라 마리아? 맞죠? 사비타 서브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보란 마리아. 예. 뭘 서보란 마리아. 서보란 마리아가 아니고 예, 그 사람 이름인데 그분도 10년물이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실물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또 좋아진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0년물이 올라가든 빠지든 시장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게 올라가면 8.2%, 많이 올라가면 18.7%였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고 마지막 기사가 이거죠. 지금 현재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증가하고 있죠. 매출입니다. EPS 역시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상단이 올라가죠. 5천까지 올라간다. 5,400까지 간다. 5,800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얘기한 건데 이런 딱 이해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봤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궁금해 보이는데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나왔던 어떤 뭐 통계, 그다음 10년물의 움직임, 기업 숫자까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실적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면 장이 좀 덜 빠지고 올라가지 않겠나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비타 써보라 말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저희가 얘기하면 보통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정모 씨 자막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예. 거기에 써보란 말이라고 이렇게 써보란 말이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써보라 말이야. 예, 참 써볼게요 이렇게. 예, 써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용해라고 하는 뜻을 알려줘. 근데 웃겼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